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이란 함께 있어 행복할 때가 아니라 혼자여도 아무렇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외로움으로 하는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사실 이런 명언과 같은 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언니였죠. 결혼이란 언니에게 있어 일종의 강박이었어요. 여자는 무조건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실행에 대담하게 옮겼습니다. 정말로 29살에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물론 상대의 조건도 꽤 괜찮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결혼할 시기에 만났다는 이유가 가장 컸죠.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결혼을 단거리 선수처럼 했다는 겁니다. 출발 신호에서 29살이 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빵 하는 신호탄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갔죠. 언니는 대학 졸업 후 9급 행정공무원에 합격했지만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단칼에 그만뒀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행복을 전시하면서 사는 걸 봤을 때 언니의 결정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언니의 대담한 마인드. 일단 조건만 맞으면 가는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형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습니다. 신혼집이 넘어갔고 언니가 준비해간 혼수품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죠. 형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언니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초점 없이 퀭하게 들어간 눈이며 푸석하고 거친 피부, 머리숱도 부쩍 줄어 있었죠. 언니는 제게 처음으로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야 했다고 했죠. 적어도 공무원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제게 경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타이밍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고. 현재 제 나이는 30을 훌쩍 넘어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준비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녀오기까지 한 친구들이 널려 있었죠. 하지만 전 조급하지 않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앞지르더라도 속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가고 있죠. 마라톤에 속도 조절을 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한다는데 제게 친언니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언니처럼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언니와는 약간 다르죠. 운명론자에 가까웠습니다. 결혼할 시기에 만난 운명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꽤 오랜 시간 불행하게 살았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굉장히 잘생기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눈에 이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니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10을 벌면 20, 30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에, 술에, 여자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고 어머닌 저희 둘을 키우기 위해 해보지 않은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죠.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혼자 사는 여자들 궁상 맞다고? 아니, 자기들처럼 살라고 결혼을 오히려 권하는 거라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부러워서 지옥으로 와라 하는 거야. 엄마, 정확히 말해줘야지. 결혼은 생매장이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파서 들어가서 흙까지 덮는. 그래. 요즘은 비혼? 그런 것도 많다더라. 제발 경험자들은 좀 빠지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그쪽 집에서도 반대한다며. 너 능력되고 혼자 잘 사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 없어. 그건 엄마 말이 맞아. 아이 낳으면 끝이야, 끝.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 따박따박 받고 그렇게 살아. 뭐 때문에 아등바등 돈 아끼면서 결혼 생활을 해? 그 사람 엄청 부자야. 아등바등은 무슨. 우리 남편도 그랬어.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는데 3달 만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이야. 너무 곱게 자라셔서 막노동 같은 것도 못해. 음식은 아직도 유기농 타령한다고. 망할 것들. 언니와 어머니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에게 결혼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을 리도 없었죠. 운명도 조건도 타이밍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두 여자.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마치 학교에 갔다 오라는 듯 잘 다녀와 라고 말할 사람들이었어요. 포인트는 갔다가 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결혼이 조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죠. 더구나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죠.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졌죠. 일단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제 부모님의 이혼 사유 때문이었어요. 자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 아니 솔직한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 몇 명이랑 바람을 피웠는지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 단지 난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하시는 표정이길래. 그리고 나름대로 줄여서 말했어. 굵은 사건 몇 개만 딱. 뭐? 그래, 자길 누가 말려. 진짜 못 말리겠다. 에휴. 오빠도 들으면서 웃었잖아. 내가 리얼하게 연기까지 했는데. 하긴 재밌긴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솔직함에 반했으니까. 그래도 난 자기가 이런 일로 책잡힐까봐 좀 그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나왔고 전 솔직하게 털어놨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도박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기실 씨 부모님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결혼까지 가게 될 정도로 오래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더 가감없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람은 유전이라는 둥, 중독도 유전성이 강하다는 둥, 그런 생각이 뒤따라온 것은 누구라도 당연했겠죠. 하지만 실은 내색을 제 앞에서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하는 정도의 언짢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이야기 중에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했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자하고 어색하게 웃어주셨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는 모르는 듯 했지만 최대한 저를 예의 있게 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사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는 이상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움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졌죠.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그분들은 똥도 우아하게 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집에서 반대한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결혼이 미뤄진 건 세계적인 감염병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객이 제한된 부분 때문에 시부모님이 시간을 두자고 하신 거였죠. 그렇게 미뤄지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와 친언니가 그 틈을 비집고 제게 결혼은 무덤이니 생매장이니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 결혼을 그 둘이 가장 반대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 이혼?
아니면 위자료 받는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언니는 절 노려보고는 목을 가다듬고 이야기했어요. 주례가 혹시 이 결혼에 반대하실 분 없습니까? 하면은 뒤에서 문 열고 여기요! 여기 반대합니다! 이런 거 말이야. 아, 언니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알았어. 언니가 재혼하면 그때 해줄게. 나 큰맘 먹었어. 나 이혼 안 했거든? 왜 멀쩡한 가정을 깨트려? 난 결혼도 안 했거든? 왜 남의 결혼식에서 본인의 로망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원래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서도 나와서도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엄마까지 또 그럴 거야? 어째서 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더 반대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 당황스럽네. 아무리 내 딸이지만 여자 집이 이렇게 기우는데 결혼을 반대 안 한다고? 썩 내켜하진 않으셔도 직접적인 반대는 안 하셔. 그니까 무슨 비밀이 있겠지. 혹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가? 완전 붕어빵 틀로 찍었던데 뭐. 아휴, 나도 이해는 안 가지만 너무 착해서 반대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최대의 반대 의사인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어쨌든 반대의 반만 꺼내봐. 나도 보낼 생각 없어. 나도 절대로 안 보낼 거야. 어이없게도 제 결혼의 최대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됐죠.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형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에게 형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오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동생의 결혼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희를 축복해줬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남자친구와는 정반대였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편하더군요. 조용하고 착하고 내성적인 제 남자친구와는 달리 형은 밝고 외향적이며 털털한 성격이었죠. 자주 몇 번 인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는 자신의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실은 내색을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을지 예상이 되었죠. 그래서 형이 왜 싫은데? 어릴 때 맞았어?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먹던 커피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맞다니. 아니, 형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왜? 형이 무슨 말이라도 했어? 말을 꼭 해야 알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렇지.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형은 누구에게나 질투가 많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모든 걸 자신이 가지려고 했고 부모님의 사랑도 기대도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아기 때는 동생한테 질투 많이 느끼잖아. 우리 언니도 나 꼬집고 그랬다는데 인형도 빼앗고 일부러 울기도 하고. 알아. 우리 부모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저 형이 타고난 승부사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좀 달라졌어. 경쟁자가 남이 아니라 내가 되었으니까. 남자친구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답니다. 그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출신 대학이 증명을 해줬죠. 이에 형은 동생에게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부모님 돈을 훔쳐서 숨겨놓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던가 하는 정도였고 이에 더 나아가 동생을 사칭하며 좋지 않은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여자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답니다.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 정도면 유학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은 내가 다녔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 진짜 마음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아서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한테 형의 존재 자체를 숨긴 거고? 맞아. 솔직히 이렇게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
평생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난 사람이니까 내 생각에 결혼 방해하려고 온 것 같아. 전 설마 하고 말았지만 어딘지 찝찝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껄끄럽게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되었죠. 처음 형이 제게 인사했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과 반응, 그리고 날이 선 느낌, 예비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감돌던 어색한 공기까지도 이해가 되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게 보이는 호기심이었어요. 보통의 형제 자매라면 관심 없는 것들이 있죠. 이를테면 전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형부가 궁금한 적이 없습니다. 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예쁜 언니가 아깝기도 하면서도 실실거리며 능구렁이처럼 웃는 형부를 보면 어디서 꼭 지 같은 거 물어왔네 하는 정도의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자친구를 보고는 돈 많은 호구처럼 생겼으니 보증 안석에 교육하라고 했죠.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는 능력, 그리고 보고 듣고 한 이야기들 안에서 떠올린 단점만 쏙 빼서 경고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보통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지는 않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형은 제게 그런 호기심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앞으로 형이 따로 연락하거나 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해. 알았어?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제게 약속을 받아냈죠. 그러나 형이 더 빨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어딘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솔솔 풍기면서 자신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뒤늦게 절 발견하더니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자리에 제가 끼어든 것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호탕함과 재치가 있었기에 남자친구가 말했던 부분과는 많이 달랐어요. 동생분이랑 사귀는 분이면 예비 아주버님인가? 예비 재수씨랑 뭐 그런 셈이지. 남자친구의 형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도 아직은 잘 몰라서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해요. 아직 결혼한 거 아니니까. 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고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저의 행동과는 반대로 머릿속은 치열하게 싸움이 시작됐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의 형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말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제대로 듣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방향으로 틀었죠. 근데 재수씨 너무 예쁘시다. 에이, 사양하지 않고 빈말도 꽉 채워서 받겠습니다. 와, 성격도 좋으시네. 어쩌냐? 네 동생이 좀 기운다. 그치?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해. 형은 특유의 한쪽 입꼬리를 길게 빼서 웃은 뒤 저를 보더군요. 처음 결혼 소식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했는데 막상 처음 실제로 보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부럽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재밌고 유쾌하고 솔직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눈빛, 머릿속이 하얗게 질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동생의 여자친구를 대하는 눈빛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를 찌르면 먹물 대신 느끼한 버터가 줄줄 새어나올 것 같았죠. 외국물을 심하게 먹어서 그런가? 오글오글하고 느글느글한 그런 느낌에 손끝이 오징어처럼 말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좋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몸은 완전한 긴장 상태로 들어갔죠. 그 사람의 어설픈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니의 친구들은 둘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나타나길 반복했죠. 그리고 술에 취한 척 제게 살짝살짝 기대기도 했습니다. 전 어깨를 들어 올려서 머리를 쳐냈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아주 애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잘 어울린다는 둥, 보기 좋은 한 쌍이라는 둥, 억지스럽게 저와 남자친구의 형을 칭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 정도로 어색하게 제 옷에 술을 쏟았습니다. 이런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려고 했죠. 전 괜찮다고 하면서 제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 머리카락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귀엽다는 듯 헝클이기도 했어요. 전 머리를 질끈 묶어버렸죠. 마치 뭐든지 관통할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싸움 같았습니다. 무엇도 통하지 않자 저희는 자리를 옮겼어요. 노래방이었죠. 노래의 선곡이 참 그렇더라고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정승환의 너였다면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내용은 짝사랑과 같은 이루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고통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였죠. 가사의 일부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니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아주 잘 논다. 아주 잘 놀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수씨 부르는 친구들 옆에서 저를 보면서 목 놓아 그런 노래를 부르다니요. 설령 아무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발라드만 주구장창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눈빛과 목소리는 솔직히 반칙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형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충분히 알겠더군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날렵한 눈, 단단해 보이는 턱과 높은 코까지 소위 여자들이 나쁜 남자라고 부를 것 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나쁜 남자의 대표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외모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겐 절대로 통하지 않는 기술이었죠. 절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는 길 남자친구의 형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진실 같아서 일반적인 여자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얼굴을 붉혔을 달콤한 말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그 상대였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동생을 먼저 만났네요. 네? 우습게도 자기가 오히려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만나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게 무슨... 외쿵부를 오래 마셨더니 못 알아듣나 봐요. 나 지금 되게 라임이 죽였는데 죽고 싶니? 라고 물은 거죠.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얼굴을 신경질적으로 긁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의 형을 골목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같은 부류야. 바람둥이, 쓰레기, 그리고 성격 파탄자. 그 잘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날 주라. 내가 가족이 될지도 몰라서 참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넌 이미 경찰서로 끌려갔어. 알아? 확 그냥. 그 사람은 당황했는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몸을 움찔하더라고요. 혹시 내 동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면 뭐 어쩔 건데. 그게 중요해? 아이, 좋아. 그럼 내가 이 결혼 반대하면 어쩌려고? 해. 반대하시라고. 내가 결혼에 미친 거 같니? 그런데 제 반응에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웃는 겁니다. 전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칠까 하다가 손바닥으로 등짝을 몇 대 휘갈겼죠. 집으로 돌아와서 살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범죄자들이 분리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죠. 물론 한 대 때렸다는 이야기는 빼고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적당히 경고해서 돌려보냈다는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 안 나고
앞으로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생략했죠. 그냥 빨리 결혼식 올리자. 그게 좋겠어. 불안해서 그래? 그런 거 없다니까. 내가 아주 고운 말만 써서 타일렀어. 그냥 하자고. 어차피 나랑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기다리라는 거 당신이었잖아. 부모님이 감염병 때문에 미루자고 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다툼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묻고 모든 걸 맞춰주던 사람이 180도로 변했죠. 전 놀라기도 했고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허허 실실 웃는 남자친구를 보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하게 될 결혼이라 제가 어쩔 수 없이 굽히고 들어갔죠. 남자친구는 안심을 했고 반대로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는 얼마나 급했는지 말도 걸기 싫다는 시어머니를 깨워 아이도 맡기고 저희 집에 늦은 새벽에 쳐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속사포 같은 잔소리를 늘어놨죠. 뭐? 갑자기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서류를 먼저? 그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나도 알게 했다고. 엄마, 얘 좀 말려봐. 애가 땅 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 서류라도 좀 늦게 하면 안 되는 거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럴 일이 있어요. 나도 이해해. 그래서 그래. 내일 모레 상견례나 잘 준비해서 와. 알았지?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그니까 집에 가. 그럴 일이 뭔지 당장 말 안 하면 넌 내일 출근 못해. 그건 내 생각도 같아. 잠잘 생각하지 마라. 진짜 이 아줌마들이. 결국 전 두 여자를 이기지 못하고 다 실토해야 했습니다. 형의 이야기부터 남자친구가 경계하는 이유까지요. 어머니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고 친언니는 저를 따로 불러냈죠. 그리고는 잘생겼는지 묻더라고요. 진짜 이 호정 메이트가 미쳤어? 지금 그게 중요해? 보통 언니들이 다 이래? 나만 비정상적인 가족을 가진 거야 뭐야? 화내는 거 보니까 잘생겼구나? 맞지? 엄마, 언니 미쳤어. 이해해줘라. 남편 얼굴 봐라. 한숨 나오지?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얼굴이 다가 아니라며.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며. 아빠 얼굴 보고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